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2010년의 마지막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2010년 장 종료도 사흘 정도로 남겨둔 상황인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요, 지난 주말 크리스마스 때 중국의 기준금리 인상 소식을 안고 출발했습니다. 장중에 코스피는 2030전까지는 회복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마감으로 봤을 때는 7포인트 정도 뒷걸음질 치면서 2022포인트에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나흘 연속 하락하면서 496포인트, 500선 회복하지 못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 어떻게 볼 것인지 전문가와 함께 정리해보고요. 대응 전략까지 함께 꾸려보겠습니다. 네, 주식 고수들의 똑소리나는 투자 비법이 살아있는 대박클럽. 오늘은요, 매주 월요일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전투개미라는 필명으로 잘 알려진 남상덕 전문가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장 분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하루의 키워드는 중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수도 조금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었고요. 업종별로도 희비가 교차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보험주 오래간만에 올랐고요. 은행주 마찬가지로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장 어떻게 보시는지 전문가님의 의견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오늘 눈도 내리는데 주식시장도 내리는 하루였습니다. 예. 과거를 한번 생각해보면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은 좀 장상황이 좀 내리지 않았는가. 이제 뭐 피해 법칙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좀 그런 기억을 하는데요. 자, 어쨌든 오늘 중국의 어떤 그 돌발 악재로 인해서 오늘 그 거래소나 코스닥 모두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뭐 장중에 외국인 매수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상승 반전이 시도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어떤 기관의 펀드 환매 물량의 압박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제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특징으로 본다라면 지난주 계속 2,000포인트 위로 올라왔을 때 주도 역할을 했었던 증권주들이 오늘은 하락세가 이제 깊어졌던 모습에 따라 한다라면 어떤 금융주에서 좀 소외를 받았던 보험주들이 지난주에 주말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가 이어졌던 모습입니다. 물론 중국의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호재가 나오면서 나타난 현상이었는데요. 어쨌든 금융주들의 어떤 그 순환매가 나왔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한 가지 특징은 그동안 대형주들의 어떤 장세가 나왔다라고 한다라면은 며칠간 계속 침체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대형주들의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가격 조정을 받다 보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소외되었던 우량 중소형주들의 움직임이 반등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어떤 대형주들의 움직임보다는 중소형주들의 움직임이 더 좋았던 그런 하루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만은 코스닥에 있던 어떤 개별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탄력적으로 좀 움직였던 그런 모습을 보였던 하루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하루장을 정리해 봤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제 12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런 만큼 오늘 이 시간부터요, 올해 한 해장을 정리해보고, 그리고 내년장을 전망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남상덕 전문가님과 함께 할 텐데요. 전문가님은 올해 한 해장을 어떻게 정리하시고, 그리고 내년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올해장을 뭐 주변 분한테 뭐 이렇게 여쭤보거나 뭐 제가 질문을 드리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쉬웠거나 아니면 어려웠거나. 이게 뭐냐라면은 올해 장세의 키워드를 꼭 한 가지 찾아보려고 한다라면은 양극화 현상이었다는 것이죠. 대형주들의 어떤 많은 상승세, 그리고 어떤 중소형주, 그리고 코스닥의 종목들은 오르지 못하는 양극화 현상의 한 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도 업황에 편입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큰 수익이 났던 반면에 코스닥의 어떤 뭐 개별 종목들을 좀 많이 매매했던 분들은 수익이 지수는 많이 올랐지만 수익이 없었던 그런 한 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올해에는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지수의 장세, 그리고 대형주 장세라고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쉬웠거나 어려웠거나라고 정리를 해본다라면 내년의 장세는 제가 볼 때는 그동안 많이 쉬었고 소외됐던 중소형주들의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올 수 있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대형주들의 움직임은 다소 탄력이 좀 둔화될 수 있다. 즉 기대 수익률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더 높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올해와 내년 증시에 대해서 진단을 내려봤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이 종목들 간의 양극화가 심화됐던 그런 한 해였는데요. 이제 앞으로 내일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양극화는 좀차 좁혀질 수 있을 것인지 내일장 전망과 함께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성탄절에 기습적으로 중국이 그 금리 인상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하나의 어떤 그 대표적인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 때 중국이 또 이 그 금리 인상을 했다는 걸 보면 중국과 미국이 사이가 좋지 않나 봅니다. 어쨌든 이 중국이 기습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했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시기의 차이일 뿐이지 언제든지 중국의 금리는 인상될 거라고 다 예측을 했기 때문에 오늘
장 상황도 크게 밀리진 않았죠. 뭐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본다라면은 중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그 여파는 단반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겠고, 다만 중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에 대한 부분은 부담이 없습니다만은 30일 날, 그러니까 목요일 날이죠. 폐장일을 앞두고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지난주 월요일 날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수의 탄력이 좀 저하가 이루어지는 부분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뭐 대형주가 약간 주춤거린다라면 중소형주들이 한두 번 정도 쉬었다가 올라가 버리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라면은 뭐 대형주들의 움직임보다는 중소형주들의 움직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대응을 해본다라면 조금 더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저평가됐던 중소형주에 공략을 해봐라 라는 의견까지 주셨으니까요. 이 점 꼭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주식고수의 투자 노하우를 명쾌하게 전해드리는 고수의 투자 비법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주 월요일 순서인데요. 전투개미의 저울질 매매 기법이 이어집니다. 산전수전 이순신 장군의 전투지혜. 치밀한 가치 분석, 핵심 포트, 고농도 압축. 반드시 승전고를 올린다. 전투개미의 저울질 매매 기법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전투개미의 저울질 매매 기법 강의 들어보기 전에요.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강의 끝난 이후부터 여러분들의 상담 종목들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요. 매수하신 종목명 보내주시고요. 매수가 비중 꼼꼼히 적어주시면요. 이따가 남상도 전문가님과 함께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대박클럽 게시판에서도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전투개미의 저울질 매매 기법, 그렇다면요. 앞 시간에 살펴주셨던 관심 종목들이 오늘까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관심 종목 AS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총 5종목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먼저요. 이수페타시스와 GS 홈쇼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두 종목 모두 수익권 안에 들어있는데요. 대응 전략 어떻게 꾸려볼까요? 네,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수페타시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지난주 제가 월요일 날 출연한 다음에 상승세를 보이다가 좀 횡보 보이다가 오늘도 약간 이제 오르면서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저울지 중심선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지지선 위에서 이루어지면서 좀 상승을 하려고 하는 모습인데, 다만 이제 뭐 장 상황이 좀 침체적인 모습이다 보니까 좀 올라가다가 좀 다시 내려오고 좀 올라오다가 내려오는 이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시세의 흐름은 굉장히 좋다고 보기 때문에 매수하신 분들은 아마 4% 정도 수익 나오다가 한 1% 정도 수익으로 좀 감소됐긴 했습니다만, 네.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투자 전략은 그대로 유지하셔서 목표가 제시해드린 대로 4,000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홀딩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상승 탄력 유효하니까요. 그대로 보유하시고요. 목표가는 그대로 4,000원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종목이었죠. GS 홈쇼핑 살펴보겠습니다. 네, GS 홈쇼핑도 그 발굴한 다음에 한 그 수요일 날이었나 목요일 날로 제 기억이 나는데 한 6%의 상승세를 보였던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나 이 저울지 중심선 안에서 계속 위아래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좀 올라가면 좀 매도하려고 그러고 좀 내려오면 좀 매수가 좀 참여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매수 매도의 힘이 좀 중심선에 있다. 다만 전반적인 흐름을 본다라면 저점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GS 홈쇼핑 같은 경우에도 하락 방향보다는 상승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많지 않겠나 보기 때문에 좀 더 느긋하게 보시면서 아직 매수 전략권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수 전략은 유효하면서 목표가도 제시해드린 대로 12만 5천 원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와 GS 홈쇼핑 보유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세 종목도 살펴볼게요. 온미디어와 대우증권, CJ 인터넷 이렇게 있었는데요. 모두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세 종목을 이게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앞전에 이제 두 종목은 좀 원활하게 좀 상승을 좀 보였다고 한다라면은 이 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장 상황이 월요일 이후 화요일 날 한 번 올라주고 나서는 계속 하락세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은 온미디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온미디어를 보게 되면은 이 중심선을 약간 이탈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중심선 위에서 매매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매수의 힘이 여전히 강하다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그리고 오늘 하락세가 지수가 계속 하락세에 이어지면서 약간 이탈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제시해드린 대로 이 장대 양봉의 하단선이죠. 아직 지지선 라인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이탈과 더불어 다시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지지선 제시해드린 대로 온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3,800원 라인이 3,800원으로 제시해드렸거든요. 3,800원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면 긍정적인 마인드로 보유하시는 전략.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매수의 전략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손절매로 제시해드렸었던 3,800원이 만약에 무너진다라면은 그때는 뭐 한 2% 정도, 3% 정도의 손실로 리스크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우증권도 손절선을 이탈했네요. 네,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탈하는 모습이거든요. 손절매 라인 100원을 좀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좀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하기도 하는데요. 칼같이 지선 라인을 지켜서 뭐 손절매를 했다라면 뭐 3% 정도 손실이 났을 것이고요. 좀 매매하기가 좀 애매하다. 손절매하기가 좀 애매했다. 100원 떨어졌는데 그것도 손절매를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또 장상을 보면은 증권주들의 하락세가 좀 두드렸던 그런 하루였기 때문에 일시적인 하락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신 분도 있고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손절매 하신 분도 있을 텐데 만약에 내일 다시 반전이 나온다라면 보유를 좀 해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일 만약에 이 지지선 라인을 회복하지 못한다라면 이 지선 라인은 25,500원이거든요. 25,500원을 회복하지 못한다라면은 뭐 한 2, 3% 정도의 손실로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우증권 추가 대응 전략 세워봤고요. 나머지 한 종목이죠. CJ 인터넷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CJ 인터넷도 보면은 이 저울지 중심선 을 약간 이탈하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지난주 금요일까지 계속 지지 반등을 해주면서 매수의 힘이 살아있었는데 오늘 이제 좀 3.5% 하락세가 나오면서 오늘 이제 매도의 힘이 약간 이제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 매매를 하다 보면 이 저울지 중심선 위에서 매매되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저울지 중심선 약간 살짝 이탈했다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손절매 라인을 장대 양봉의 하단선으로 제시를 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선 라인 14,500원으로 제시해드렸는데 14,500원이 깨지지 않는다라면 반등을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략을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14,500원 지선 라인이 깨진다라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하는 부분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주 관심 종목이었던 5종목 모두 추가 대응 전략을 짜봤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전투개미의 저울질 매매 기법 강의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강의 내용 들으시고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낯설었지만 신선하고 쉬웠다는 평가 격려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지난주 강의 내용이 바로 이 저울질 일봉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지난주에 이 강의 내용을 잠시 더 복습을 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습을 좀 해야 될 필요가 뭐냐면 앞으로 계속 이게 활용이 되기 때문에요. 이게 이 부분을 잘 모르면 뒷부분부터 이제 헤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봤던 부분은 장대 양봉이 나오거나 아니면 장대 음봉이 나오거나 뭐 양봉이든 음봉이든 아니면 꼬리가 긴 어떤 캔들이 나왔을 때 뭐 크기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7% 이상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양봉이든 음봉이든 몸통의 크기가 7% 그리고 꼬리라고 한다면 꼬리의 길이가 7% 이상이어야 하지만 인정을 해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면에 장 상황이 지지부진하다든가 뭐 이런 날도 있다라고 한다면 7%가 아니라 5%의 크기나 길이도 인정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지만 7%에 달했을 때 가장 신뢰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찾았을 때 저울질, 그러니까 중심을 나누어가지고 양봉, 음봉, 뭐 꼬리 이런 부분을 중심을 나눠가지고 그 중심값 위에서는 매수세가 크고 아래에서는 매도세가 크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그 AS 해드린 종목들도 보면 자, 만약에 양봉이라고 한다면 이 양봉의 크기가 뭐 7%가 되겠죠. 7% 이상 또는 6% 이상, 5% 이상의 어떤 양봉이나 음봉이 되겠죠. 주로 이제 양봉을 설명드리고 있는 이유는 양봉이 좀 공략하기 쉽기 때문에 양봉으로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중심값을 만약에 구한다라면 자, 중심값을 구하는 부분은 뭡니까? 만약에 이게 양봉이라고 한다라면은요. 양봉이라고 한다라면 시가보다 높게 끝났을 때 양봉의 흐름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구하는 방법은 만약에 시가가 10,000원이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종가가 1,700원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중심값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10,000원 플러스 1,700원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이 중심값은 1,350원이 되겠죠. 즉, 이 1,350원 위에서는 매수 힘이 세고 1,350원 밑에서는 매도세가 세다라고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에서 주가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정확히 중심값을 깨지 않고, 즉 균형을 깨지 않고 올라가는 게
정형적인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형적인 패턴인데 이 주식이라는 것은 오늘 뭐 돌발적으로 중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악재가 나오기도 하고 뭐 갑자기 뭐 북한이 미사일 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수만 가지 변수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모든 종목이 양봉이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중심값을 하향하지 않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더러는 이 중심값을 이탈했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중심값을 밑으로 내려오면 매도세가 세지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원리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속임수 패턴, 즉 중심선을 하향 이탈했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을 하실 때 예측을 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대응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예측을 많이 해서 매매를 하시는 분이냐 아니면 대응을 많이 하시는 분이냐에 따라서 매매 방법을 달라지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내가 봤을 때 중심선을 깨지 않고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여기 구간 내에서 즉 종일지 중심값이 1,350원과 1,700원 사이에서 적당한 시점에서 매수에 들어가서 올라갈 때 수익 내면 되겠고 만약에 중심값 1,350원이 깨지면 손절매를 하면 되겠죠. 다만 말씀드렸을 때 속임수 패턴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중심값을 살짝 이탈했다가 올라갈 경우에는 괜히 약간 이탈했을 때 손절매 했더니 바로 또 올라가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예측을 하다 보면은 속임수 패턴을 그대로 속아버리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초적으로 봤을 때는 정확히 예측을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 중심값을 손절매 라인으로 정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본다라면 만약에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1차 매수를 이 저울지 중심값 윗부분에서 즉 장대 양봉이라고 한다면 이 종가선까지라고 해서 1,350원과 1,700원 사이에서 1차 분할 매수를 하고 만약에 올라가면 그 매수한 걸로 수익 내면 되겠죠. 다만 만약에 내려오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시가 10,000원에서부터 중심값 1,350원까지 2차 매수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지선 라인은 이때에는 중심값이 지지선 라인, 손절매 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장대 양봉의 시가가 바로 손절매 라인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린다면요. 장대 양봉의 흐름이 세 가지 패턴으로 나올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정형적으로 올라가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장대 양봉을 깼다가 올라가는 경우, 그 다음에 장대 양봉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올라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락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게, 이 부분이 1번의 패턴이라고 하고, 2번 패턴, 3번 패턴이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만약에 아까 전에 예측에 대해서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정형적으로 올라가면은 수익 나니까 기분이 좋을 것이고요. 반면에 2번 패턴 같이 속임수 패턴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어설프게 1%, 2% 손절매를 하고 났더니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겠죠. 다만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대응으로 많이 포커스를 맞추시는 분이라면 1차 매수하고 2차 매수에서 수익이 증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장단점이 있는데요. 예측을 하시는 분이 여기에서 올라갈 줄 알고 샀다가 내려갔을 때 만약에 손절매를 할 경우에는 짧은 손절매가 가능하겠죠. 다만 말씀드린 대로 1차 매수, 2차 매수를 다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1차 매수, 2차 매수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장대 양봉의 하단선을 깰 때에는 손실에 대한 부분 약간 더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장점은 1, 2차 매수 하시는 분은 속임수 패턴도 잡아내면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장단점은 있지만 일단은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매매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1, 2차 매수를 해서 대응을 하는 방법부터 터득을 하신 다음에 조금 더 예측력을 높이셔서 정형적인 패턴만 공략을 하는 방법으로 대응을 한다면 조금 더 정확도라든가 수익률 면에서는 좋지 않겠는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지난주 강의 내용을 복습해 봤고요.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전략까지 배워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은 이제 저울질 합봉에 대한 그 얘기인데요. 저울질 합봉이라고 한다면은 저울질도 있고 합봉, 그러니까 뭔가 합병을 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 주식시장이라는 게 제가 지금 그려드렸듯이 정확하게만 나와준다라면 그대로 매매하니까 상당히 쉽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양봉이라고 한다라면 7% 이상의 크기의 양봉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하면 되겠죠. 근데 찾다 보면 하루에 7% 이상의 양봉이 나오는 종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요. 양봉이 오늘은 3% 올랐다. 그럼 별로 의미가 없죠. 7% 이상, 5% 이상이 돼야지만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또 3%의 크기의 양봉이 나왔다. 그러면은 도합 합산하면은
6%의 크기의 양봉이 되는 것이죠. 또 다음날 보니까 뭐 1%의 양봉이 나왔다. 그러면 도합 합산하면 7%의 양봉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음봉이 나왔다라고 한다라면, 마이너스 2%의 음봉이 나왔다라면, 자,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읽어드리냐, 어떻게 받아들이냐 한다라면, 이 양봉을 가지고 양봉만, 그러니까 이 저울질 합봉이라는 것은 양봉만 나왔을 때 양봉끼리 합병을 하고요. 그리고 음봉이 나왔을 때는, 음봉이 연속해서 나왔을 때는 음봉만 합병을 하는 겁니다. 즉, 양봉과 음봉을 같이 합병하는 게 아니라 같은 색깔만 합병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3%, 1%만 개별적으로 본다라면은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이것을 합병을 했을 때에는 3%, 1% 올랐으니까 7% 크기의 양봉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합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 이상의 양봉을 찾다 보면 또는 음봉을 찾다 보면 또는 꼬리의 그 길이가 7% 이상의 꼬리를 찾다 보면 많지는 않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쪼개져서 나오는 것을 합봉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종목을 발굴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들이 의미가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즉, 이 양봉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첫날의 양봉의 구하는 식은 똑같죠. 시가 그리고 마지막에 양봉의 종가를 플러스해서 나누기 2를 하면 이 중심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례들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은요, 저울질 합봉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 종목들 차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차트를 같이 보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종목은 GS라는 종목입니다. GS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GS의 6월 18일 날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6월 18일 날. 여러분들도 차트가 있으면 한번 같이 보시면은 아마 더 재밌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6월 18일 날 보게 되면은 바로 이 날짜거든요. 보게 되면은 양봉의 흐름이 계속 이어져서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 양봉의 이 세 개의 양봉들을 하나로 합봉을 해가지고 중심값을 구하게 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나왔는가 한번 보게 되면 이 중심값에서 지지를 계속 해주면서 매수의 힘이 계속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 이후로 매도의 힘이 강해지지 않고 매수의 힘이 더 이어지면서 상승을 계속 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근데 같은 GS인데요. 8월 2일 날에 한번 흐름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월 2일 날에 움직임도 보게 되면 자, 그 양봉이 보이십니까? 양봉 3개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배운 대로 양봉 3개를 합봉을 해서 하나의 양봉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이 하나의 양봉이 나왔을 때 중심값을 또 구해보면 그 이후에 중심값에서의 지지 반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 저울질 매매 기법의 이 중심값은 향후에 지지선이라든가 저항선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또 한번 이제 뭐 재미가 있죠. 좀 또 한번 우리가 합봉을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죠. 최근에 GS의 움직임을 또 보게 되면 GS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이 두 번 나오는 양봉도 있겠죠. 그러니까 양봉이 몇 개 나오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속해서 나오면 같이 합봉을 하는 것이죠. 자, 11월 달 말에 나왔던 양봉, 그 다음에 12월에 나왔던 양봉. 그러니까 하루는 뭐 7% 오르고 하루는 뭐 한 3% 오르고요. 그러니까 합산하면 한 10% 정도의 양봉의 크기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합봉하지 않으면 이 7% 나왔을 때를 중심으로 잡을 텐데 그렇지 않고 두 개 나왔을 때 그 양봉을 합쳐서 중심값을 구했을 때는 더 정확하게 중심선을 구할 수 있고 그 가격에서의 지지 반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GS 살펴봤네요. 또 다른 종목으로 다시 한번 이해해 볼게요. 예, 이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계속 보면은 더 재밌게 또 이해가 쉬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시노패스라는 종목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노패스는 10월 달에 이 급등했던 그 종목이었는데요. 이 양봉 세기가 나왔던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볼 수 있겠는데요. 10월 달에 보면 10월 12일 이때 양봉을 보게 되면은 대략 한 4%의 움직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만 보면 의미가 없었는데요. 그 다음 날의 움직임을 보니까 한 11%또 계속 상승세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봉의 흐름이 연속해서 나왔으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양봉의 그 세 개의 양봉을 한번 합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중심선을 한번 그어서 이게 보니까 바로 이 지지 반등, 그러니까
지지선의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양봉 나왔을 때 따라 들어가다가 물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상승하면 추격 매수 하시는 분들 많은데 추격 매수 하지 마시고 좀 기다렸다가 저울들 지지 반등이 나왔을 때 양봉에서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면 그 이후로도 한 70%의 상승세가 나와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잘 감안해서 매매 타임을 잡는다라면 굉장히 좋은 매매 타이밍을 잡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어요. 또 다른 예 있나요? 네, 오늘 뭐 한 4종목 네. 더 볼 건데요. 현대해상도 한번 봐보도록 하죠. 현대해상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12월 8일 그죠? 이때 보면 양봉의 흐름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을 볼 수 있겠죠. 이때 양봉 하나하나만 보면은 저울질 패턴에 별로 의미가 없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양봉들을 연속해서 나오는 양봉들을 하나의 양봉으로 만들어 버리면 의미가 있는 양봉의 흐름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합봉을 해서 이 양봉 크게 만들어서 중심값을 이렇게 구하고 나니까 역시 그 중심값에서는 지지 반등을 하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만약에 이 저울질을 합봉을 해서 만약에 중심값을 구해놨다라면 지난주 뭐 목요일이라든가 이렇게 음봉 나왔을 때 또는 양봉 나왔을 때 지지 반등이 나왔을 때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면서 보험주들 최근에 그 좋은 흐름 나왔는데요. 보험주도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현대중공업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조선주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이 현대중공업을 보면 10월 22일 날이거든요. 10월 22일 날.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10월 22일 날이면 요때죠. 그리고 그 다음날, 25일 날이고요. 한번 그 22일 날의 움직임을 보면은 종가가 4.4%로 끝났으니까 사실 저울질 패턴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그 다음날의 움직임도 보니까 대략 한 8%, 한 6% 정도 상승을 했던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또 합봉을 했을 때 그리고 중심을 구했을 때 한번 패턴을 보게 되면 자, 한 달 지나고 나서 12월 달에 보니까 주가의 움직임이 좀 하락이 있었는데요. 이때의 움직임이 지지 반등하면서 올라갔던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추후에 따라가지 않더라도 좀 기다리다 보면 지지 반등하는 타이밍이 나오기 때문에 이 지지 반등의 타이밍에 매수를 좀 하면 좀 아무래도 좀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SK에너지 같이 또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에너지를 보게 되면은 11월 30일 날 보게 되면 이제 양봉의 흐름이 보이십니까? 양봉 연속해서 나오면 일단은 합봉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습관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중심을 또 구하고 나니까 이 양봉 두 개의 중심을 구하고 나니까 또다시 지지 반등했던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 상승세를 보인 다음에 주가의 움직임이 조정을 보이고 반등하는 타이밍이 보니까 저울질 중심선에서의 지지 반등이더라는 게 또 확인될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샘플 종목인데요. 현대상선도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상선을 보면은 이제 딱 차트를 보니까 11월 말에 그죠? 11월 말에 양봉들의 흐름이 나왔던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8월 17일 날의 움직임이죠. 8월 17일 날에 양봉이 나왔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양봉이 연속해서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양봉의 흐름을 두 개의 양봉을 중심을 구하고 나니까 역시 이 중심에서 지지 반등하면서 추후에 흐름이 크게 상승했던 것을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11월 말에서부터 11월 초에도 양봉이 계속 나왔었죠. 그래서 양봉의 흐름을 합병을 해서 중심선을 구하고 나니까 상승할 줄 알았더니 중심선을 하향 이탈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올라가야 정상이지만 매수의 힘이 점점 밀리면서 매도의 힘이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저울질 패턴이라고 해서 100% 무조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중심선에서 있으면 올라갈 확률이 높고 어느 중심선 밑에 있으면은 좀 하락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홀딩을 할 것이냐 매수를 할 거냐 아니면 매도를 할 거냐 어떤 기준이 있다라는 게 하나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울질 합봉 실제 차트들을 확인해 봐서 다시 한번 이해해 봤습니다. 네, 이제는요, 오늘 강의 내용 관련해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남성덕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까지 챙겨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게 배운 부분으로 해서, 뭐 이번 주 내로, 그러니까 네. 이 저울질 패턴 이 부분은 빠르면은
강하게 또 올라가기도 하지만 지지부진하다가 또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뭐 요즘 장사라고 한다면 매수의 심과 매도의 심이 팽팽하게 좀 침체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어느 날은 매수의 심이 좀 강했다가 또 매수의 심이 또 줄어들었다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뒤늦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사례도 보게 되면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다가 나중에 급등했던 부분도 많이 나왔었죠. 근데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사자마자 큰 수익이 난다라는 것보다는 이게 추후에라도 올라갈 수 있는 힘의 어떤 기울기가 좋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서 대응을 해나가는 게 하나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슈캠스라는 종목입니다. 슈캠스도 보면은 지난주에 양봉 두 개가 이렇게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 양봉의 흐름 두 개가 나왔으니까 이 양봉을 합봉을 해서 중심선을 구해놓고 아까 전에 우리가 설명드렸을 때 좀 예측을 좀 빨리 하신 부분이라면은 저울지 중심선을 지지선을 놔야 되지만 초보신 분들은 1차, 2차 매수를 나눠서 한다고 했죠. 자, 그렇다면은 매수의 전략은요. 매수 전략은 저울질 중심값이 구해보면 23,300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3,300원과 저울질 그 상단선 일단 매수를 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23,300원과 21,000원이 매수 단가이고요. 손절매 라인은 일단은 이 첫 번째 양봉이 나왔던 시가 부분 죄송합니다. 그 매수가 21,000원에서 23,3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손절매 라인은 19,500원이거든요. 첫 번째 나왔던 양봉의 시가 부분이 19,500원이니까 손절매 라인은 19,5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22,0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뭐 짧습니다만 22,000원까지의 상승 여력을 보면서 목표가는 22,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관심 종목 효캠스 담아봤습니다. 또 다른 관심 종목 어떤 종목들 남아있나요? 네, 그 다음에 성문전자인데요. 성문전자의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의 흐름은 아니었습니다만 그 날짜를 보면 12월 10일이죠. 12월 10일 날의 움직임을 보면 양봉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양봉이 나왔던 것을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공부한 대로 이 양봉 두 개를 합봉을 해서 이 중심값을 한번 구하는 부분을 한번 적용을 해보면 자, 오늘도 그랬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도 그랬고 지난주 목요일 날도 그랬고 희한하게도 이 저울질 중심선에서는 지지 반등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보면 대략 2,590원이 저울질 중심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수의 단가는 중심선에서 상단선을 잡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2,590원에서 2,810원까지 매수하도록 하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양봉의 하단선이죠. 손절매 라인은 2,350원 그리고 목표가는 3,000원권 올라갈 걸로 보이기 때문에 3,000원권을 잡아드리는데요. 보시면은 11월 달에 꼬리가 큰 음봉의 흐름이 나왔었죠. 이 음봉의 흐름에서 꼬리의 중심선을 구하게 되면 대략 3,100원 120원 정도의 가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3,120원 정도가 저항선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목표가는 3,12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문에서 보시면은 어떤 중심선에서의 지지반등 그리고 꼬리를 또 이용해서 어떤 저항선을 이용하면서 목표가도 정하는 것을 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저항선과 지선 역할을 한다라는 게 하나의 포인트라는 것이고요. 네. 네, 그 다음 종목은 IHQ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IHQ를 보시게 되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과 그리고 목요일 날 보면 양봉 두 개가 또 나온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양봉 하나만 보면은 별로 의미가 없지만 양봉 두 개를 합치다 보니까 저울질 패턴을 응용할 수 있는 패턴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중심선을 구하게 되면 IHQ의 그 중심선은 1,860원이거든요. 1,860원에서 상단선, 그러니까 양봉의 상단선 1,930원까지 매수하는 걸로 하고요. 이 목표가는 1,780원. 죄송합니다. IHQ는 목표가는 2,100원까지의 상승 여력이 보이기 때문에 2,100원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하더라도 대략 한 7% 이상의 수익이 나오니까 일단 좀 짧게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매 라인은 장대 양봉이 양봉이 나왔던 두 번째 양봉 중에 첫 번째 양봉의 시가 부분이죠. 시가 부분 1,780원으로 손절매 라인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IHQ까지 담아봤습니다. 나머지 관심 종목들 연달아 들어보겠습니다. 네, 세 종목 남아있는데요.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웅진 코웨이라는 종목인데요. 11월 29일 날 보시게 되면 양봉 4개가 나왔던 것을 볼 수 있겠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이 양봉 4개를 합봉을 해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 중심가를 구하고 나니까 이 중심가 위에서 계속 지지 반등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중심가
저울질 중심값 그리고 저울질 상단값에서 매수를 한 전략. 그래서 매수가를 구하면 49,900원에서 42,350원이 매수가가 되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44,000원까지 무난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44,000원까지의 목표가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양봉이 시작됐던 그 하단선이죠. 하단선이 39,450원이기 때문에 39,450원이 무너지면 손절매하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은 슈넬 생명과학입니다. 슈넬 생명과학도 보시게 되면 12월 27일, 그러니까 양봉 세 개가 이제 보이게 되면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양봉 세 개를 또는 음봉이 연속에 나오면 음봉을 연속해서 합봉을 해야 되겠죠. 연속해서 나온 양봉을 합봉을 해서 중심값을 구하고 나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에 재밌게도 이 저울질 중심값에서 지지 반등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중심값 대략 1695원에서 1885원 매수 가격권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2,000원까지 상승이 무난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2,000원권이라고 한다라면은 11월달 고점 라인이거든요. 2,000원 더 올라설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2,000원까지 목표가를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손절매 라인은 양봉의 하단선, 첫 번째 양봉의 하단선이죠. 즉 시가 부분이죠. 1,500원을 손절매 라인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목인데요. 대동공업이라는 종목이죠. 대동공업을 보게 되면 지난주 말에 보면 양봉 3개가 연속해서 나왔던 것을 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양봉 3개를 또 합봉을 해서 중심값을 구하고 나니까 중심값을 살짝 이탈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중심값 위에서 상단선을 공략하는 게 아니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울질 중심 하단선을 공략하도록 하죠. 그래서 대략 가격을 구하면 5,080원에서 5,270원 사이에서의 매수를 하고 손절매 라인은 첫 번째 양봉의 시가 부분 4,800원으로 잡아드리고요. 목표가는 5,600원까지 무난하게 상승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5,600원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투개미님의 관심 종목 6종목 많이 담아봤습니다. 이제는요, 여러분께서 상담 신청해준 종목들 살펴보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요, 매수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저희에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가장 먼저 만나볼 분은요, 613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를 50% 갖고 계신데요. 28,3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팔아야 하나요? 자꾸 내려가네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예. 네,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이 또 악재도 있고 최근 또 대형주의 좀 둔화 현상 이 부분이 같이 중복되면서 3일간 이제 음봉이 나오면서 하락세로 반전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21선, 61선. 그러니까 21선이라고 한다라면은 이 까만색 선인데요. 한 달 동안에 매매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 그리고 61선은 수급선이라고 하는데 수급이 좀 깨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이게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의 문제가 뿐만 아니라 어떤 장 상황의 그 흐름이라 보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추격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단기 저점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가격권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보유를 하시는 전략이 좋겠거든요. 가격을 본다라면은 25,000원 라인이 깨지지 않으면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5,000원 깨지기 전까지는 추격 매도 하시기보다는 지금 좀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내년에 또 올라가시는 종목이니까 또 반등을 또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고요. 다만 28,000원에 매수해서 좀 손실이 있다 보니까 지금 28,000원에 올라오게 되면 한 반절 정도는 현금화하시고요. 본전에 50%는 현금화하시고 나머지 부분으로만 대략 한 3만 원 정도까지, 즉 11월 고점 라인이거든요. 3만 원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시는 전략으로 좀 대응 전략을 좀 분할해서 대응하시는 방법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중앙백신 살펴보겠습니다. 8190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중앙백신 매수가가 16,500원, 20% 갖고 계십니다. 오늘 종가가 15,750원인데요. 앞으로의 대응 말씀해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 중앙백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실적보다는 이 테마 성향으로 많이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어떤 변동폭이 상당히 큰 그런 종목입니다. 최근에 호재가 나오면서 상한가도 나오고 2만 원까지 급등세를 보였다가 장중에 이 날짜를 보면 12월 23일인데요. 장중에 12.8% 올라가다가 끝날 때는 6.9%로 끝났으니까 대략 장중에 변동폭이 한 19% 정도, 고점 대비 19%가 밀려 내리면서 하락을 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려감에 의한 어떤 추가적인 매물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다만 12월달 저점 라인이 15,000원 라인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하락하게 되면
이 15,000원 정도에서는 좀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한번 기다려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18,000원에 대한 부분은 어떤 그 이슈에 의한 어떤 단발성 호재에 의한 상승이었기 때문에 18,000원까지 기다리시기보다는 손실이 있긴 합니다만 손실을 다 만회하고 수익을 내시려는 욕심보다는 17,000원 정도 올랐을 때는 뭐 손실이 있습니다만은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해주시는 전략과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에는 손실을 인정하고 좀 털고 나오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LG 패션 살펴보겠습니다. LG 패션을요, 969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31,500원에 매수하셨고요. 10% 갖고 계신데요. 손절가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LG 패션을 보유하고 계신 분은 굉장히 지루하거든요. 이게 예. 차트 흐름들 보면은 이제 9월 달에서부터 보면 뭐 대략 35,500원 라인에서부터 뭐 35,000원 이 라인이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최근에 우리가 그 질적 분석을 배우면은 이런 박스권, 장기간의 박스권을 보였을 때 어느 방향성이 나오게 되면 그 방향성으로 계속 지속하려는 움직임이 나온다는 것을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걱정이 되셔서 아마 상담을 의뢰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종목이 좋고 나쁜 걸 떠나서 일단 사람들의 심리는 만약에 이 하단선, 그러니까 박스권의 하단선이 깨지면 일단 손절매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같이 이 3만원 라인, 그러니까 3만원 라인이 깨지면 일단은 매도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락했을 때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해서 좀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3만원이 깨지게 되면 일단은 손절매했다가 다시 내가 판 가격보다 더 싼 가격에서 매수해서 홀딩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 몰빵을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 매수를 하신 거기 때문에 10%에 대해서만 좀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고요. 만약에 비중이 많으신 분이라면은 LG 이 패션을 좀 오래 보유한다든가 홀딩을 하시기보다는 좀 비중은 좀 축소하시는 전략, 즉 어떤 그 시장의 중심 종목이 아닐 때에는 비중을 많이 두시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추세도 무너지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비중은 좀 축소하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요, 1002님께서 보내주신 한솔 LCD 살펴보겠습니다. 이분도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72,000원에 매수하셨고요. 20% 갖고 계신데요. 자꾸만 하락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게 72,000원권에 사셨으면 굉장히 많이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12월 달에서부터 계속 줄줄줄 흘러내리는 주가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우리가 이 IT주들 뭐 최근에 뭐 삼성전자가 많이 상승을 했던 이 부분도 나왔고요. 끼가 있는 또 IT 종목들은 또 많이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그렇지 않은 어떤 그 IT 관련주들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거나 뭐 아니면 그 앞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에 의한 좀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솔 LCD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그동안 많이 오른 거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종목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이 하락의 강도도 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 55,000원 또는 56,500원 정도 라인이 단기 바닥권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이 추격 매도 하시기보다는 반등이 나올 때 매도하시는 게 좋겠는데 이 반등 나올 때 저항선을 보면은 65,000원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7만원대로 올라서기는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요. 움직임은 대략 반등이 나오면 65,000원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조정받고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간은 굉장히 좀 길어지는 부분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7만원대로 올라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대략 65,000원이 올라가면 반절 정도는 매도하시고 다시 내가 매도한 가격보다 좀 떨어지게 되면 그때 다시 재배수를 하셔가고 평단가를 한번 조절을 해보시면서 내년 좀 1분기 안에 좀 대응을 해보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046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 비중은 적어두지 않으셨고요. 삼성물산을 보내주셨는데요. 삼성물산 보유하고 있어도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느 정도 오를까? 보유하고 있어도 될까? 이런 질문 같아요. 네, 올해 장세를 한번 보면은요, 사실 조선주들 뭐 3, 4, 5월 달 이때는 바닥권이었거든요. 뭐 건설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굉장히 바닥권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셨지만 결국 대형주라는 건 그렇거든요. 뭐 실적이 안 좋을 때도 있지만 결국엔 실적 좋은 때가 찾아오기 나름인 거죠. 그러니까 업황이라는 것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이 삼성물산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가격보다는 추후에 내년의 가격은 더 높을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최근에 삼성그룹주들이
어떤 그 이건희 회장의 그 자녀들이 어떤 그 인사 발령이 나오면서 뭐 제일모직도 그랬고요, 뭐 호텔신라도 그랬고 상승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삼성물산도 같이 좀 상승을 했던 걸 모습이었는데요. 그러한 어떤 그 호재가 단발성 호재가 좀 잦아지고 또 대형주들의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니까 삼성물산도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삼성물산에 뭐 문제가 있어서 조정받는 게 아니고 그동안 많이 오른 거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이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 매도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삼성물산 같이 우량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 타임도 잡아볼 수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시기보다는 다시 그 12월 달 고점 라인이 가격을 보면은 82,000원대 라인이거든요. 이 82,000원대 라인 고점도 내년에 또 돌파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유하셔가지고 뭐 올해도 배당도 받으시고 그리고 뭐 내년에 또 수익도 이어져 가시는 부분으로 대응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이번에는요, 5346님께서 보내주신 대한전선 살펴보겠습니다. 대한전선을 7,200원에 매수하셨고요. 20%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한전선 올해 말도 많고 탈도 많고요. 유동성 위기 때문에 어쨌든 뭐 예전에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길게 놓고 보면은 이게 2007년도에는 가격이 보시면은 뭐 7만 원권에 있던 그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6천 원이니까 거의 뭐 10분의 1 토막 된 종목이라 보시면 되겠거든요. 근데 이 종목 자체가 뭐 회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유동성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됐던 건데,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어쨌든 뭐 땅도 팔고 뭐 유상증자도 하고 하면서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완화되고 있는, 부담감이 완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다만 주가를 여러분들이 그 공부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많이 하락한 종목일수록 어떻게 되죠? 올라갈 때마다 반등 시마다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빠른 어떤 반등세보다는 어떤 완만한 반등이 나오지 않겠는가 보이기 때문에요. 지금 20%를 보유하셨고 대략 7,200원에 매수하셨다라면 큰 손실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본다라면 이 종목을 아주 중기로 보지 않으신다라면 대략 7,200원을 매수한 것은 타이밍이 좀 잘못된 것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라면은 반등 나와서 뭐 7,000원권에 도달한다라면은 일단은 손절매하고 나오신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겠고요. 반면에 반등 나오지 않고 만약에 10월달에 저점 라인이죠. 6,000원권까지 만약에 무너진다라면 아직 100% 저점이 확실하게 잡힌 것은 아니기 때문에 6,000원 깨지면은 추가적으로 반등 나왔을 때 힘을 갖고 매수했던 분도 6,000원 깨지면은 뭐 손절매 물량이 나올 수 있으니까 손절매에 대한 부분은 6,000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기아차 한번 살펴볼게요. 기아차를요, 5394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가 52,100원, 그리고 50% 갖고 계십니다. 네, 기아차가 지금 한 5만원, 오늘 5만원에 딱 끝났는데요. 저도 뭐 현대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인데, 기아차 보면은 차도 바꾸고 싶을 정도로 상당히 기아차가 돌풍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도 좋을 거라 보입니다. 다만 앞전에도 한번 진단을 해드리는 걸로 제 기억나는데 많이 오른 게 좀 이제 부담인 거죠. 그러니까 이 기아차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만 그동안 많이 오른 거에 따른 또 연말장이다 보니까 좀 수익을 좀 챙기고 싶은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지금 47,000원권에서부터 5만원권에서는 좀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그렇다고 보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횡보가 길어지면 올라가든 하락하든 방향이 잡히면 지속하려는 움직임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기아차는 물론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보일 수도 있지만 내년의 흐름을 본다라면은 상승으로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는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방향이 잡힌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 즉 방향 하단선 47,000원 정도가 깨지지 않는다라면, 만약에 52,000원을 뚫고 올라간다라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47,000원이 깨지지 않으면 지속 보유하셔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52,000원 돌파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요, 많은 분들이 전화로 문자 상담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일도 또 한 번 기회 있으니까요. 다시 한 번 더 K 대박클럽 방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강의 내용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남으시면요, 참지 마시고 저에게 질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매수하신 종목 중에 상담받고 싶은 종목 있으시면 저희에게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대박클럽 게시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해 주시고요. 상담까지 맞춰주신 전문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요, 인크레벨의 전문가시죠. 어스의 정석 차트 매매법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도 꼭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박클럽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마무리하세요. 고맙습니다.